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D 솔리드 3D 명령어 새로운 걸 배울 거예요. 솔리드 들어와서 3D에서 솔리드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운 명령이라고는 뭐 예제는 되게 많이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익스트루드 돌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출 하나. 거기에 중간에 이제 나온 게 슬라이스, 그렇죠? 슬라이스까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명령은 뭐냐? 리볼브입니다. 리볼브 단어를 이제 들으면은 이제 생각나시는 게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없는 분도 계시고, 이제 남자분들 특히 이제 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리볼브 하면 이제 비슷한 단어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리볼버라는 걸 많이 떠올 텐데, 이제 회전형 약실을 가진 권총을 이제 리볼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총의 이름이 리볼버인 게 회전하는 약실을 갖고 있다. 회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회전. 리볼브, 우리가 이 리볼브 단어를 보면은 회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돌출은 이제 어떤 막혀 있는 스케치, 단면,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하면 스케치라고 닫혀 있는 형태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준 걸 이제 닫힌 프로파일이다 또는 이제 스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솔직히 말하면 3D 프로그램 전문 3D 툴들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이제 그걸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 3D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통합됐으니까 그렇게 부르긴 할 건데, 그 닫힌 프로파일을 익스트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쭉 뽑아주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돌출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전 같은 경우는 그 닫혀있는 공간을 이제 하나의 축으로 뺑 돌리면서 이제 쌓아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축을 기준으로 부채를 펼치듯이, 그 단면을 이제 쭉 펼치면서 깔아 놓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을 이루고 있는 이제 형체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말로 설명하려고 이제 기니까, 일단은 명령어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 이제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공간 자체를 이제 3D로 돌려주고요. 자, 여기 등각뷰, 뷰큐브에 있는 등각에 대한 톱의 이제 좌측 하단, 요 모서리를 딱 눌러가지고, 기본 등각, 뭐 이 상태가 이제 흔히 말하는 V포인트의 1,-1,1, V포인트 사용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 상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이는 등각뷰로 전환을 하고,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렇게 평면에다 X, Y 평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면도 방향, 2D 그릴 때의 방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이제 REC로, 자, 렉탱글 명령으로 한 점을 찍고, X축으로 골뱅이 10, 그 다음에 골뱅이 Y축으로 20. 콤마, 골뱅이다. 콤마, 이제 Y축으로 20. 상대좌표를 쓰는 거죠. 20으로. 저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20인데, 여기서 이제, 라인, 라인 해서 이제, 요점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선을 하나 더 그렸죠? 얘를 무브로 옮길게요. 무브로 한 10 정도 띄워서 이렇게, 제가 축 근처에서 그렸다 보니까 축이 좀 걸려가지고요. 축이 이제 형상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UC에서 좌표계가 방해가 되니까 좀 화면을 옮겨주고 좌표계가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돌려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회전시키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는 명령이 이제 RE VOLVE 리볼브, 리볼브란 명령이고요. 엔터를 땅 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리볼브란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단축키로도 명령이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리볼브의 단축키는 REV입니다. 엔터를 땅 치면 명령이 실행되죠. 명령이 실행되면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건 이제 select object to revol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죠?
우리가 이제 돌출할 때 돌출시켜줄 단면을 선택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이제 회전시킬 때는 회전시킬 막혀있는 도형, 뭐 그런 단면, 프로파일을 선택해달라. 해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고,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이 끝났으면 선택이 끝났다고 이제 알려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선택을 해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건, select objects. 그래서 이제 객체들, 복수죠, 복수. 복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객체들이라 그러고, 선택을 해도 계속 그 선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끝났으면 선택이 끝났다고 이제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죠. 그럼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과정에 나오는 거는 스펙시피 악시스 축이죠. 축을 선택해달라. 스타트 포인트 or define axis. 그러니까 이제 축의 시작점 또는 축을 지정할 수 있는 객체를 이제 얘기를 해요. 축을 지정을 해달라. 객체 또는 뭐 축을 지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축을 내가 그려주는 거야. 축을 그린다. 축이라는 건 이제 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를 내가 요 지금 선택한 거야. 요 끝점에서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 끝까지 땅 하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내가 그린 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특징을 보이는 건 얘가 한 방향으로 도네. 한 방향으로 도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도냐. 근데 지금 내 시선에서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이상하게 떴네요. 내 시선에서 이렇게 도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뭐예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얘는 독특하게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잘 안 써지네.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돈다. 컴퓨터가 버벅거려 잘 안 써지는데,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 도는 방향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얘가 내 눈에서 도는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축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얘가 이렇게 도는 이유는, 내가 축을 그렸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요. 요 점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점을 찍었어요. 두 번째로 요 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요렇게 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내가 이 축을 바라보는데 어디서 바라보느냐?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요렇게 돈다는 건 반시계의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축을 그렇게 그렸다면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화면이 돌려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약 180도 가까이 돌렸거든요. 그럼 첫 번째 찍은 데가 여기가 되고요. 두 번째 찍은 데가 여기가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 그래서 내가 축을 찍어준 방향을 따라서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는 각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스펙시피 앵글 오브 레볼루션, 회전의 각도를 지정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360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쳐버리면 360이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원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360도를 뺑 돌아서. 자, 이게 이제 리볼브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컨트롤 Z로 돌리고요. 자, 제가 이제 선을, 중심축을 그렸잖아요. 축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축을 제가 이제 그린 형상에 딱 붙여서 이제 제가 그렸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그리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린 형태가 됩니다. 요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축을 제가 이제 형태에 붙여서 그렸지만, 만약에 REV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이번엔 여기를 처음 찍을게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찍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형상을 보시면
화면을 좀 돌려가지고 이제 계속 돌리고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채로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선을 잡은 거고 지금 뭐예요? 이 축을 잡은 거예요. 이 축을 잡은 건데 이 축일 때 첫 번째 여기 찍었죠? 두 번째 여기 찍었어요. 그럼 어디서 바라본다? 여기 두 번째 찍은 쪽에서 첫 번째 찍은 쪽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거기까지 다 좋은데 내가 축을 지정할 때 형상과 약간 거리를 띄워서 찍으니까 내가 띄운 거리를 반지름으로 삼는 뭐가 생긴다? 구멍이 생기면서 형체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도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회전축을 어떻게, 똑같은 형상이어도 회전축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상이 생긴다. 제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만 회전축을 지정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지정을 하자면 이제 REV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서 돌리면 이제 이렇게 돈다. 이때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찍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바라본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축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체들이 많이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축을 좀 잘 지정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령어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옵션들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REV. 자, 명령, 리볼브 명령 딱 처음에 실행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 모드예요. 모드. 여기서 MO. 근데 이거는 익스트루드 할 때도 나왔을 거예요. 익스트루드 할 때도 저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선택되는 게 솔리드냐 서페이스냐, 그리고 기본으로는 솔리드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이제 솔리드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게 솔리드에서 사용한 이 명령이 단순히 솔리드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서페이스 모델링에도 사용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단지 이제 이게 막혀있는 공간을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완전히 4080 막혀있는 공간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솔리드로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열려있는 공간을 가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서페이스로 생성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자면 ESC. 자, 카피. 자, 제가 이제 이 선을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서 거리는 대충 띄울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까. 그래서 REV를 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닫혀있는 공간,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 얘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기를 찍어서 축을 지정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표면, 서페이스죠. 서페이스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열려있는 도형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것처럼 닫혀있는 공간, REV, 닫혀있는 공간을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솔리드로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 있는 모드 옵션은 자동으로 솔리드 서페이스가 구분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인데, 닫혀있는 공간, 그것도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거죠. 닫혀있는 공간을 만들더라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금처럼 마우스로 딱 클릭해서 한 번에 선택되지 않는 상태, 우리가 그냥 일반 라인으로 조합해서 폴리라인이 아니라 라인으로 조합해서 요렇게 다 하나 분리되는 상태에서 요걸 다 선택을 하고 리볼브를 하면은 이것도 서페이스로, 그렇죠? 보시면 이제 격자들이 쭉 나오는 게 서페이스로 형성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서페이스로 자동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 폴리라인으로 잘 합쳐져 있는 요 하나로 돼 있는 거를 돌출을 하는데 나 서페이스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REV를 실행을 하고, 자, 모드 MO로 들어가서 얘를 서페이스 SU로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중심축을 선택을 하면 지금 완전히 막혀 있으면서 하나로 합쳐져 있는 프로파일 패 도형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페이스로 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페이스로 기본적으로 리볼브 명령이 기본적으로 솔리드를 만들 거냐 서페이스를 만들 거냐 골라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자, 요건 이해하셨죠? 이거는 뭐 어차피
익스트루드 때도 한번 들은 얘기시니까. 근데 이제 익스트루드 우리 명령 배운 지 한참 됐으니까 기억을 상기시키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ESG. 자, 다시 원래대로 작업을 할게요. 자, 다시 이제 REV,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을 더 알아보죠. 자, MO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자, 솔리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솔리드로 되어 있으니까, 자, 객체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객체 선택 끝났습니다. 딱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축을 지정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축을 지정하는데, 옵션들이 또 나오죠. 자, 일단은 축을 우리가 이제 선의 형태로 그래서 축을 지정을 했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브젝트, 그 다음에 X, Y, Z예요. 일단은 뭐 X, Y, Z는 간단한 게, 실제적으로 있는 X축과 Y축과 Z축을 따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X. X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랬더니, 내가 별도로 축을 지정 안 했는데, 벌써 돌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좌표축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절대 원점 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Y, Z의 역할은 절대적인 원점에 그려져 있는 X축, Y축, Z축을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한 게 X잖아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돌려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여기에 써 있는 게 X축이 이 방향이면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회전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ESC. 자, 기본적으로 지금 X축이 어디예요? 자, 여기에요. 이 방향이 X축이에요. 이 방향. 이 방향이 X축이 지금 X축인데 제가 이제 REV 하고 요 패드악형을 선택을 하고 패드형을 선택을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축을 선택할 때 X 요때까지도 컨트롤 Q X 아직 안 눌렀어요. 요때까지도 이 방향이 X축이에요. 원래 이 방향이 X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에 20으로 X축으로 10, Y축으로 20으로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X축이에요. X축인데 내가 이제 X축이 회전축입니다. X 지정을 하게 되면 X가 뭘로 바뀌어요? Z. 이거는 지금 저기 바뀐 좌표는요, 캐드의 절대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볼브 명령의 회전축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축이 리볼브 명령의 회전축으로 정하면, 거기를 이제 이 명령 자체는 Z축으로 봐요, 항상. Z축으로 보고, Z축이 뻗은 쪽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Z축이 뻗은 쪽이 아니라 뻗어서 나가는 끝 쪽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 이렇게 뻗어서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내가 반대 방향, 이 방향에서 봐요. 이 방향에서 쭉 봐요. 뻗어서 나가 있는 쪽에서 내가 물체를 바라보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X축이 Z축의 기준으로 X축 쪽이 어떻게 되냐면 0도다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각도가 매겨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거는 회전 명령의 좌표축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은 X축으로 지정이 된 게 맞아요. 기존에 있는 X축으로. 그래서 원점에 있는 X축. 그러면 왜 X, Y, Z는 다 똑같은 개념이겠죠. 한 번씩 해보면 자, 얘를 선택하고 Y축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Y축은 이렇게 도는 거니까 Y 하면 좀 Y축은 되긴 되네.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Z축이 안 되겠네요. Z축으로 선택을 하면 Z. REV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Z를 선택을 하면 명령이 안 먹죠. 왜냐면 Z축으로 돌려보면 얘가 그냥 어떤 입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려진 평면에서 그냥 뺑 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같은 평면에다가 단면을 쫙 깔아놓는 개념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는 Z축은 성립 안 할 거예요. Y축까지는 성립이 되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옵션에서 이제 X, Y, Z는 0,0 절대 원점 기준으로 X, Y, Z를 축으로 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잘 안 쓰이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회전해서 만들겠다면 0,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위치를 따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회전시킬 단면을 그릴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원콤 모양이 얽매여서, 우리가 절대좌표를 잘 안 쓰는 이유 자체가 원콤 모양에 얽매여가지고 도면을 그리게 되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좌표를 안 쓰는데, 이럼 얘는 절대좌표 개념으로 그려야 된다는 개념이 생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옵션을 보면은 REV. 자,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 끝나서 엔터 해주고 나면 이제 XYZ 앞에 뭐가 있냐? 오브젝트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자체가 오브젝트예요. 즉 이 상태에 내가 오브젝트 원래 들어가려면 앞에 있는 5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5를 안 치고 그냥 엔터만 쳐도 그냥 오브젝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엔터. 자, 오브젝트는 그려져 있는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오브젝트 객체잖아요. 자, 선을 선택하면 돼요. 선을 선택하는데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내가 저 선을 선택했는데 어디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을 그릴 때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아니구나.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찍은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게 지금 기본으로 돌고 있는 게 반시계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저쪽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이 선을 인식했다. 왜 그렇게 인식하지? 이런 의심이 가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REV. 자,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오브젝트니까 그냥 엔터만 쳐도 되겠죠. 자, 이 선을 선택하는데, 자, 여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했더니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되죠. 같은 선을 선택했는데 아까랑 다르게. 다르게 도네? 왜 여기가 반시계야? 예,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여기가 반시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는 반대가 반시계였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는 건 이제 내가 이 선을 선택하실 때, 요 선의 가운데, 정중앙에서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을 찍어서 축을 지정을 할 때, 첫 번째 찍는 게 어디냐, 두 번째 찍는 게 어디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으면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오브젝트로 선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끝점이 첫 번째. 그 반대쪽에 있는 끝점이 두 번째 찍은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선을 내가 이렇게 그린 걸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만약에, 내가 이제 선을 찍을 때 이제 이쪽에서 찍었다. 블루로 하니까 잘 안 보이나요? 옐로우로 할까요? 이쪽에서 찍었다 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끝점이 첫 번째로 찍은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찍은 점이 두 번째 찍은 점이 되니까 내가 이쪽에서 보는 게 된다. 그러니까 선의 이제 전체 가운데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이쪽 부분을 찍었냐 이쪽 부분을 찍었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선을 그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되는 회전 방향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유의해서 선을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어쨌든 오브젝트는 간단하다. 그려져 있는 선을 가지고 이제 축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선이 그려져 있다면, 이제 객체로 그려져 있다면 그려져 있는 선을 잡는 게 편하겠죠. 네, 편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오브젝트는 종종 쓰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그리다 보면 중심선, 우리가 2D 그릴 때 보면 알겠지만 중심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면을 그려놓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이제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더 알아보죠. REV 리볼브 명령 실행을 했고요. 객체를 선택을 했고요. 엔터. 자, 여기 있는 옵션 다 알아봤고요. 그쵸?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엔터 쳐가지고요. 이 선의 반대쪽 찍을게요. 이쪽 찍으면 어떻게 돌겠어요? 요렇게 반시계를 도는데, 자, 이제 축까지 지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도를 돌릴 겁니까? 각도만 지정을 하면 돼요. 각도를 지정하는 순간 나오는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죠. 이렇게 존재하네요. 자, 첫 번째는 스타트 앵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리버스, 그 다음에는 익스프레션인데, 익스프레션은 다루지 않아요. 익스프레션은 이제 계산식을 넣는 공정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 나왔어요. 계산식, 그래서 함수라든가 그런 이제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이건 특정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스타트 앵글과 리버스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이제
이 명령어 이름만 딱 봐도 알 수 있죠. 시작 각도와 뭐예요? 리버스 역전입니다. 단어 뜻에서 이미 알고 있죠. 단어 뜻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쉬운 건 이제 좀 더 결과를 보기 쉬운 거는 설명하기 쉬운 건 리버스니까 역전 먼저 할게요. 리버스. 자, 이 상태에서 리버스 R만 치면 되겠죠. R을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이 역전이 된다. 즉 뭐예요? 내가 축을 지정할 때 첫 번째를 어디를 찍어서 그립니다. 두 번째를 어디를 찍어서 그립니다. 또는 객체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선의 중심에서 내가 앞에 있는 부분을 찍었냐 뒤에 있는 부분을 찍었냐 그거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이제 결정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그리시는 분들이 그거를 잘 인지하고 축의 방향을 지정을 할 때 처음부터 잘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건 전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주의 안 하고 대충 찍어가지고 축을 지정을 했더니 이게 내가 생각하는 회전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고 한다면 간단하죠. 리버스 R을 입력을 해서 회전 방향을 전환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부분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선택한 회전 방향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역전시켜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스타트 앵글인데, 스타트 앵글 시작 각도, 시작 각도죠. 시작 각도를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시작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으로 나오는 시작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시작될 각도는 제가 이제 축을 하나 지정을 하면, 축으로부터 내가 그린 단면, 방향. 내가 그린 단면이 있는 방향이 0도예요. 0도. 단면이 그려진 방향이 0도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축이 선택되는 방향에서 반식의 시계가 되죠. 즉, 단면이 그려져 있는 평면이 무조건 0도가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회전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단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면에다 그려주거나 아니면 굳이 이제 면을 잡아가지고 그린다면 우측면. 그러니까 평면이면 이제 여기죠. 여기서 본 형태를 그려주든가, 우측면이면 여기서 본 형태를 그려주든가, 아래쪽에서 본 형태를 그려준다든가, 앞에서 보여준 형태를 그려준다든가. 저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90도 틀어진 평면에서 대부분 이제 단면을 그리지, 이게 이제 여기서 45도 이렇게 틀어진 평면에다가 단면을 그려야지. 그러면 UCS를 저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UCS를 바꿔가지고 이제 단면을 그릴 생각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면에다 얘를 이렇게 그렸는데 45도 틀어진 평면부터 각도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 스타트 앵글이죠. 스타트, 시작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트 앵글은 이제 S, 앞에 있는 ST 두 가지 입력하니까 ST 하고 엔터. 하고 그러면 이제 앵글을 지정해달라 그러죠, 앵글을 지정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45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45.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45도. 원래 있던, 요쪽에서 이렇게 바라볼까요? 자, 원래, 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요렇게. 그러니까 0도였잖아요. 거기서 지금 반식이, 거기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근데 거기서 내가 스타트 앵글 45를 입력하니까 45도 떨어져서, 원래 우리가 이제 단면이 그려져 있는 건 이 0도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죠. 45도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면을 그리게 되면 여기다 그리던가 아니면 여기다 그리던가 아니면 여기다 그리던가 수직 수평이다. 여기다. 왜냐면 요것들은 이제 평면, 우리가 이제 UCS 평면을 수정하기 편하니까,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대각 방향으로 안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난 대각 방향에서 특정 각도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때는 스타트 앵글로 각도를 전환을 해줄 수가 있다. 그쵸? 이렇게 된다. 좀 효과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타트 앵글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앵글 S. 하고 이제 내가 한 30도? S가 아닌데. 자, 죄송해요. 자, 다시 REV.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에 익숙하니까 반시계 방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자, 요렇게 찍어줄게요. 이렇게 찍어주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바라볼게요. 그래서, 아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돌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단면을 그린 평면이 이제 요 평면이니까 여기가 이제 0도가 된 상황. 그쵸?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스타트 앵글 ST를 20도입니다 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여기가 0도, 여기가 스타트였죠. 단면을 그린 여기가 0도인 여기가 스타트였는데 거기서 20도를 더 와서 스타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각도를 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가 준 각도만큼 회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입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부러 계산하기 좋게 이제 70도 줄게요. 70도 딱 하면은 이렇게 엔터 치면 이제 작성이 완료되죠.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0도는 여기서 이렇게 그쵸? 0도에서 내가 스타트로 20도를 띄웠고 그쵸? 거기서 나머지 70도를 회전을 시켜서 형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러면 합이 90도가 간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입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리볼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 이상의 옵션은 없어요. 옵션 없어요. 그래서 리볼브에 대한 명령에 대한 설명은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이 리볼브 명령으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 수 있냐? 요 옆에 있는 예제. 이게 설명이 좀 빨리 끝나면 이제 예제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30분이 넘었으니까요. 옆에 있는 예제들을 이제 그 이후에 다음 강좌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 옵션들이라든가 그런 거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그렇게 예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